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2년이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광주매일TV는 단체장과 대담을 통해 지난 2년의 평가와 후반기 계획을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기근 공군수님을 모시고 공군의 변화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2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변화와 성과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민선 7기의 목표를 미래 비전 130 플랜으로 설정을 하고 그동안에 각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130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1은 우리 공군의 1년 예산을 1조 원 시대로 만들자. 3은 국민 1인당 소득을 3천만 원 시대로 올리자. 0은 인구 감소율을 제로하자 하는 목표입니다. 2018년 말에 우리 군 1년 예산이 7,020억 원이었는데 2019년 작년 말에 8,418억 원으로 1년 사이에 무려 1,39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민선 7기가 끝나면 1조 원 시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우리 공의 가장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해서 그동안 50개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민선 7기 1년 10개월 동안 우리 군으로 유입된 인구가 2,548명으로 한 개 면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됐습니다. 또 셋째는 복지 분야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공군은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복지 정책에 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은 치매가 걸릴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치매 안심센터를 개설하고 또 치매 전문 병원을 건립을 해서 금년 8월 말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도양읍에는 건강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으로 치매 요양원, 치매 주야간 보호센터,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2월에 시니어 클럽을 개설해서 금년에 2,700여 명의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 증대, 소득 증대, 또 인구 감소 대책, 복지 대책, 그 핵심적인 정책들이 되게 잘 추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130 프로젝트 굉장히 한눈에 이렇게 와닿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미흡한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물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만은 아쉬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 영남면 남열의 해양 리조트 특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주와 사업 시행자 간에 토지 가격에 대한 이 차이가 워낙 커가지고 토지 매입이 좀 더뎌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제가 군수로 취임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 하나되기 운동입니다. 선거로 인한 후유증, 이 국민 간의 갈등과 반목 이런 걸 해소해서 국민이 하나가 돼서 모두가 공발전에서 매진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민간 주도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들 하나되기 운동은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코로나가 지역 감염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스럽게도 공군은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청정지역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들이 걱정하다 보니까 공군의 군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군은 올해 공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600만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코로나 이번 사태로 관광산업에 혹시 타격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광 분야 타격이 사실 큽니다. 금년 2월에 우리 고흥과 여수가 연륙 연도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2020년을 고흥 방문해로 정해가지고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뭐 언론 홍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광판이라든지 야립 광고탑이라든지 다양한 광고를 해왔는데 코로나19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발생을 해서 관광객이 대폭 축소가 됐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관광객 감소는 우리 고흥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전국이 공통적인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광 수입도 줄어들어서 관광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5월 초부터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다 보니까 5월부터는 우리 고흥군의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못하다 보니까 국내 여행을 많이 하게 되고 국내 여행도 우리 고흥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정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주말이면 우리 고흥의 대표적인 관광지 녹동이나 나로도는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광주 전남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오는 것은 감사하지만 또 한편 혹시나 확진자가 우리 고흥을 다져갈까 걱정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시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은 팔행산과 복례산에 편백숲이 있습니다. 팔행산에는 416헥타라고 하는 넓은 면적, 우리 대한민국에서 편백숲으로 가장 넓은 면적입니다. 또 복례산에는 수령이 100년 되는 이런 편백숲이 있기 때문에 이 편백숲에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숲속을 거닐면서 피톤치드를 흡입하면서 이 건강을 다지고 또 힐링하는 이런 관광에 앞으로 중점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또 우리 고흥에는 230개의 섬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여름철 가고 싶은 섬으로 우리 나로도 있는 쑥섬이 선정이 됐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쑥섬. 또 우리나라 섬 중에서 유일하게 미술관이 있는 연홍도, 이런 섬 중심의 관광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또 남열 해수욕장은 이 남해안 지역에서 서핑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8월에 서핑 대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서핑을 중심으로 한 해양 레저 스포츠도 저희들이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 감소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하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향후 지역 활성화에 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좀 대책을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고흥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무려 40.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신념하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해서 3대 전략, 50개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선 7기 들어서 1년 10개월 동안 우리 고흥으로 유입된 인구가 무려 2,548명으로 우리 고흥이 대서명이나 동강명 정도 규모 인구가 됩니다. 특히 지난 6월 말에 아주 의미 있는 통계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인구가 5월 말 인구와 6월 말 인구가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계속 인구가 감소했는데 이번 6월 말에는 인구 감소가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구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 농식품부, 통계청,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민의 농촌 유입, 이 인구수가 우리 고흥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위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공은 도시민들을 공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표적인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귀농 기촌 행복학교를 지금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귀농 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농수산물 체험도 시키면서 숙소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모집을 하면은 2대1 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또 우리 공에 오신 유입한 인구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 사랑 고흥 기금을 100억 원을 조성할 목표로 이미 9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취업 창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정착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우리 공으로 오시면은 많은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공으로 이렇게 많이 오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6월 24일에는 녹동 시장에다가 이 청년 취업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시설을 녹동 청춘마루라는 시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7명의 젊은이들이 좋은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중앙부처나 전라남도의 그동안의 인구정책 관련 모든 상은 우리 고흥군이 다 가져오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2019년, 2020년 2년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 귀농 기촌 도시 부분 수상을 했었고 또 금년에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인 출산 장려도시 부분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흥군은 농축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판로 개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판로 개척의 성과는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특히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굉장히 이것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군의 산업 구조를 보면은 농수축산업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축산 관련 소득이 높아야만 곧 우리 국민들이 잘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흥에서 생산된 농수축산 이 제품들은 아주 품질이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품질 좋은 고흥의 농수축산물이 제값을 받고 잘 팔리는 것이 농어민 소득 증대에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이 판매에 많은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국내 대형마트인 롯데슈퍼하고 연간 100억 원 정도씩 우리 공의 농수산물을 사가기로 협약을 했었고 또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도 한 2년 동안 37회를 도시지역에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대형마트에서 공산 마늘과 쌀을 구입하는 판촉 행사도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또 국내 판매도 중요하지만 또 해외 수출도 중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수출 촉진단을 이끌고 유럽과 동남아를 가서 83억 원 구매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었고 공유자를 유럽에 11톤 수출도 했습니다. 또 공산 마른 김도 10억 원 정도를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에 유자 음료를 수출하고 중국 월마트에 또 유자차를 수출하고 일본과는 공 김 100만 부를 수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의 농수산물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많이 수출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1,10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에 선정이 돼서 9월에 부지 매입을 했었고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반 조성 사업은 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9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이제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 실증 지원 센터 또 교육 실습장, 실증 단지 이런 것은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10월에 착공하면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팜 핵심의 가장 핵심은 청년 보육시설입니다. 이 보육시설은 교육 대상자 52명을 선발해가지고 금년 9월부터 20개월 동안 농업인 육성을 위한 첨단 농업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군수님이 지난 2년간 아주 불철주야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신 것으로 잘 이해가 됩니다. 끝으로 고흥 군민들과 광주메일 TV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고흥 군민 여러분, 광주메일 TV 시청자 여러분, 고흥 군수로 취임해서 지난 2년간 고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고흥 군민과 광주메일 TV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도 고흥군청 모든 공직자는 고흥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기근 고흥 군수님을 모시고 민선 7기 전반기 2년간의 평가와 후반기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아무쪼록 고흥군이 민관이 합심해서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